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직류 전동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종류에는 타여자, 분권, 직권, 복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먼저 타여자 전동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동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이 타여자 전동기, 각 종류별 전동기의 회로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회로를 그려보면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와 계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단자전압 V, 전기자 저항 RA, 부하전류 I, 전기자 전류 IA, 그 다음에 RF, 계자 저항, 계자 전류 IF. 그러면 자속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자속이 공급이 되고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N의 회전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역기전력 E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갖고 우리가 먼저 전압 전류에 대한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전류. 먼저 전류를 한번 볼까요? 전류는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부하 전류나 전기자 전류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가 같다. 두 번째, 단자전압 V는 역기 전력에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IA, RA, 그쵸? 그 다음에 역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자전압에서 IA, RA만큼 빼주시면 되겠다. 이게 전압 전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크를 알아보겠습니다. 토크 T는 아시다시피 E 파이 A PG 파이 IA가 되고요. 다시 쓰게 되면 K 파이 IA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타여자 전동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속 파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RF라든가 IF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회로 내에서 이 자속의 변화를 관여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타여자 전동기에서는 이 파이가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크 T는 IA, 전기자 전류. 근데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기 때문에 얘와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N은 K 다시에 자속 파이에 V-IA RA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속 파이가 어떻다?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압 강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토크와 속도를 가지고 이 타여자 전동기에 부하 전류와 토크의 관계, 부하 전류와 속도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부하 전류, 부하 전류나 전기자 전류가 같기 때문에 I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회전 속도를 볼게요. 얘는 무부하 시 회전 속도 N0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감소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하가 증가하면, 즉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가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를 보게 되면 토크는 전기자 전류, 즉 부하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토크 그래프가 될 것이고 얘는 회전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자,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부하 회전 속도이고요. 얘는 정격시 회전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속도 변동률이라는 게 있겠다, 그죠? 속도 변동률. 속도 변동률 입실로는 정격시 회전 속도분의 무부하 회전 속도 마이너스 정격 속도 곱하기 100%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타여자 전동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타여자 전동기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우선 자속 파이가 어떻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속도가 어때요? 거의 변화가 없죠. 정속도 전동기다. 정속도로 운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 속도에 관한 식에서 보시게 되면 얘 자속 파이가 0이 되면 위험 속도가 되겠죠. 이게 0 되면 0분의 어떠한 상수값은 무한대잖아요. 즉, 세 번째는 파이가 0이 되면 위험 속도가 되기 때문에 계좌회로에 퓨즈 삽입 금지. 퓨즈를 삽입했다가 퓨즈가 용단이 되면 자속 파이가 0이 돼서 위험 속도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계자와 전기자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죠. 따라서 공급, 전압, 극성을 변경하게 되면 역회전 가능하다. 전동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식 F는 I 크로스 B L입니다. 그러면 회전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럼 힘의 방향을 바꾸려면 이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이 전류의 방향이 뭐의 전류의 방향입니까? 전기자 전류의 방향. 이 전기자의 전류 방향을 바꾸려면 뭐예요? 공급 전압의 전압을 바꾸면 되겠죠. 그죠? B라고 하는 것은 자속, 즉 계자의 방향이에요. 계자 전류의 방향. 그러면 힘의 방향을 바꾸려면 전기자 전류 한 개만 바꾸거나 또는 계자의 전류 방향 한 개만 바뀌어야 됩니다. 둘 다 바꾸게 되면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계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계자의 극성은 바뀌지 않아요. 공급 전압을 바꾸면 전기자 전류의 방향만 바뀌기 때문에 즉 공급 전압의 극성을 변경하면 역회전 가능하다.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자여자는 단자 전압의 극성을 바꿔서는 역회전이 안 됩니다. 하지만 타여자는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도를 보겠습니다. 이 타여자 전동기의 용도는 자속 파이를 변경하면 속도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속도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 가능.
따라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아변기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동기의 공식도 중요하지만 얘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징 자체를 암기 또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권 전동기입니다. 분권 전동기는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자가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된 구조가 되죠. 여기에 단자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겠고, 여기에는 전기자 저항 RA, 계자 저항 RF, 그리고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게 부하 전류, 여기에 흐르는 것이 전기자 전류 IA,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것이 계자 전류 IF가 될 것이고, 그럼 RF에서 분명히 자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얘는 N이라고 하는 회전수로 회전을 할 것이고, 전동기에는 역기전력 E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분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FR이라고 하는 계자의 저항을 변경할 수 있는 가변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겠죠.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압 및 전류에 대한 관계를 보겠습니다. 전압 및 전류에 대한 관계. 자, 이 점에서 키레이호프의 제1법칙,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압과 같다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부하 전류는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의 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V, 여기에 전압이 V, 그리고 여기에 전압도 V이기 때문에 이 계자에 흐르는 계자 전류 IF라고 하는 것은 RF분의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FR을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RF분의 V다. 그래서 계자 전류 IF는 RF분의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역기전력의 전압 강화,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IA, RA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V-IA, RA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한 식은 여러분들한테 암기하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회로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어야지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은 회로도를 그려보고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T는 공식에 의해서 E 파이 A의 P, G, 파이 IA로 쓸 수가 있고, 얘를 K, 파이 I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토크식에서는 자, 이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IF와 같습니다. 그러면 IF가 일정하다면 자속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V가 일정하면 전압, 공급 전압이 일정하게 되면 RF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자속 파이가 일정하게 됩니다. 이때 자속 파이가 일정하다면 토크 T는 전기자 전류의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속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도 N은 K 다시에 파이분의 V-IA RA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압 V가 일정하면 IF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속이 일정하겠죠.
그럼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면 거의 여러분들이 이 부하 전류 중에서 IF는 IA에 비해 미미합니다. 따라서 부하 전류나 전기자 전류가 거의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전압 강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회전수는 감소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크와 속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부하 전류가 I라고 했을 때 무부하 회전수를 N0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에 의해서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 계좌 전류가 증가를 한다면 회전수는 감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얘가 N 그래프가 되죠. 그리고 토크는 자속이 일정할 때 부하 전류, 즉 전기자 전류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권 전동기는 타여자 전동기와 유사하게 정속도 전동기입니다. 정속도 전동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분권 전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권 전동기의 특징. 분권 전동기의 특징. 첫 번째, RF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IF는 RF분의 V가 되고요. 자속 파이는 LIF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회전 속도 N은 파이에 요 K-에 파이에 V-IA R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식을 가지고 속도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RF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RF를 증가시킨다. 그럼 RF를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RF가 증가하면 IF는 감소하나요? IF가 감소합니다. IF가 감소하면 자속이 감소하네요. 그렇죠? 자속이 감소합니다. 그럼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가 증가를 하겠네요.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 속도가 증가가 되는구나.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RF를 감소하면 IF가 증가하게 되고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 속도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 제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분권 전동기를 기동시예요. 기동시. FR. 자, 볼게요. FR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분권 계좌 저항을 조절하는 분권 기동시 분권 계좌 저항을 FR을 뭘로 할까요? 자, 얘가 작아지면 자속이 증가하고, 그죠? 속도는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전동기가 기동할 때 속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야 되죠. 기동할 때 낮고 힘은 세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토크는 자속에 비례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자속은 크니까 토크가 클 것이고 회전수는 작네요. 그죠? 천천히 서서히 속도를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분권 전동기 기동 시 분권 계좌 저항 FR의 값은 작게 만들어야 돼. 그죠? 최소로 한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세 번째, 분권도 마찬가지로 자속이 0이 되면 위험 속도가 되겠죠. 자속 파이 이퀄 0이 되면 뭐예요? 위험 속도가 돼요. 따라서 운전 중 계좌 권선 개방 금지. 뭐 퓨즈를 삽입하지 말아라.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파이가 0이 되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계좌 권선을 개방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 네 번째, 역회전에 대해서 한번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회로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이러한 방향이고요. 계좌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이러한 방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 되고요. 계좌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돼요. 그럼 둘 다 전류의 방향이 어디예요? 변경됐죠. 그 얘기는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야지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즉 단자 전압, 즉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바꿔서는 역회전되지 않는다. 전기자나 계좌 중 둘 중 하나의 극성을 바꿔야지만 역회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회전이 되려면 계좌나 또는 전기자 중 하나의 극성을 바꿔야 한다. 둘 다 해서는 안 된다. 공급 전압, 단자 전압의 극성을 바꿔서는 역회전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권 전동기의 용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분권 전동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속도 전동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공작기계. 여기서 말하는 공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품을 가공하는 기계를 뜻합니다. 뭐 쇠를 깎거나 뭐 돌리거나 뭐 이런 거. 공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가공하는 기계를 공작기계 이렇게 해요. 공작기계라든가 아변기, 롤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분권 전동기와 특징이 동일한 전동기가 있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와 유사함으로 실제 사용이 어떻다? 적다. 왜냐하면 삼상 유도 전동기가 훨씬 더 구조도 간단하고 제어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정속도 전동기로서 공작기계나 아변기에 사용을 하는데 삼상 유도 전동기와 특징이 유사하기 때문에 분권 전동기보다는 삼상 유도 전동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권 전동기입니다. 이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와 계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회로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 계좌가 전기자와 직렬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V다라고 하는 공급 전압을 인가를 하고 여기에 부하전류 I,
직권 계좌 전류 IS, 전기자 전류 IA가 흐르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전기자 저항 RA, 직권 계좌 저항 RS. 그러면 직권 계좌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나와서 전기자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속과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 전동기가 N이라고 하는 회전 속도로 회전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역기전력 E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에 따른 전압과 전류에 대한 관계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 전류는 부하전류와 직권 계좌전류와 전기자전류가 뭐예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I는 IS equal IA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역기전력 E에다가 자 여기도 IS나 IA가 같고 얘네들이 전압 강화가 IS랑 RA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IA에 RA 플러스 RS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자전압에서 IA에 RA 플러스 RS만큼 빼주시면 된다. 그러겠죠?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토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토크 T는 공식에 의해서 E 파이 A에 P G 파이 IA가 되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K 파이 IA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토크와 부하전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계좌에 전류가 흐르면 즉 IS라고 하는 값이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IS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합니다. 근데 얘가 이 자속이 무한히 증가하는 게 아니죠. 얘도 자기 포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포화가 안 되었을 때와 얘가 자기 포화가 되었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포화가 안 되었을 때, 자기 포화가 되었을 때. 그럼 자기 포화가 안 되었을 때는 이 자속이 IS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대로 비례합니다. I랑 IS랑 IA가 같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K의 자속 파이 대신에 IA다라고 쓸 수 있고 얘는 그냥 IA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는 자기 포화가 안 되었을 때는 자속이 IA가 증가하는 만큼 파이도 계속 뭐예요?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크 T는 IA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자기 포화가 된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IA를 증가해도 자속 파이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크 T는 IA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포화로 인해서 자속 파이가 이제 일정해 버리게 되기 때문에 IA에 비례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 문제에서는 자기 포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자기 포화가 된 영역에서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크에 대해서 토크는 했고 속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토크에 대한 식 N은 K-에 파이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가 V 마이너스 IA RA 플러스 RS가 됩니다. 그렇죠? 얘를 K-의 파이에 V 마이너스 IA RA 플러스 RS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걸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속도도 자기 포화가 안 됐을 때하고 자기 포화가 됐을 때를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포화가 안 됐을 때, 또 하나는 자기 포화가 되었을 때. 볼게요. 부하 전류와 속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부하 전류와 속도와의 관계. 그럼 얘는 그냥 IA잖아요. 자기 포화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자속 파이나 IA나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얘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요. 실제는 V에 비해서. 그럼 얘 식은 결국에는 IA분의 어떤 V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포화가 안 되었을 때 이 회전수라는 애는 전기자 전류에 반비례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포화가 안 되면 자속 파이가 IA, 얘는 IA나 IS나 같으니까 이거는 무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IA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자기 포화가 된 영역에서 볼게요. 자기 포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파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IA가 요거밖에 없네. 그럼 얘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 보면 뭐예요? 얘랑 얘 보면은 IA가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뭐 반비례 비례 관계라고 할 수 없이 여기에서는 IA가 증가하면 속도가 일부 감소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근데 실제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문제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자기 포화되지 않은 영역에서 회전수는 전기자 전류에 반비례한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뭐와 뭐와의 그래프? 부하 전류와, 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 전기자 전류도 될 수 있고 IS도 될 수 있고 다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속도 및 토크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자기 포화가 됐을 때하고 자기 포화가 되지 않았을 때 영역 두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작을 때는 당연히 자기 포화가 없죠. 자기 포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떠한 전류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자속이 자기 포화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 포화가 됐다. 얘를 구분해서 한번 그려보자. 토크 볼게요. 토크. 자기 포화가 안 된 영역에서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럼 제곱에 비례하면 그래프가 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포화가 되면 그때부터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고요. 이렇게. 토크 그래프. 근데 이제 스무스하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겠죠. 뭐 이렇게 딱 꺾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곱의 비례, 여기는 그냥 비례. 그죠?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여기는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 볼게요. 자기 포화가 안 됐을 때에는 전기자 전류의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비례. 그죠? 이렇게. 근데 자기 포화가 되면 얘가 증가하면 속도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원래 뭐 안 준다라고 하면 뭐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지만 여기서 조금 이렇게 된다. 이런 그래프가 된다. 조금 요만큼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영역은 여기의 영역, 자기 포화가 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영역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조금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직권전동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직권전동기의 특징. 동그라미 1번. 제일 중요한 것은 자속 파이가 0이 되면 어떠한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자속 파이가 0이 되면 속도가 위험 속도가 돼요. 그러면 이 직권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파이가 0이 되죠? IS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부하 전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무부하 시. 그래서 무부하 운전 금지. 아시겠죠? 무부하 운전 금지. 그래서 벨트 운전 금지 이렇게 돼요. 벨트가 벗겨지면 무부하가 되니까 벨트 운전 금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직권 전동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무부하 운전 금지. 왜냐하면 자속 파이가 0이 돼서 위험 속도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얘도 마찬가지로 역회전을 하려면 공급전압, 단자전압의 극성을 바꿔서는 역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자나 또는 전기자, 권선의 둘 중 하나의 극성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역회전이 가능하다. 세 번째, 자기 포화가 되지 않은 영역, I가 거의 0에 가까운 영역. 여기가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있죠? 기동시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동시 보시게 되면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결국에는 뭐예요? 기동 토크가 크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동 토크가 크다. 그리고 속도 변동률도 크다. 속도 변동률이 크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변속도 전동기란 얘기죠. 가변속 전동기. 타여자라든가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정속도 전동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가변속도 전동기가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직권 전동기의 용도는 기동 토크가 크고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도는 크레인이나 어디에? 전동차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권 전동기입니다. 네 번째, 복권 전동기. 이 복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직권 계좌 권선과 분권 계좌 권선이 함께 있는 그러한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회로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로를 먼저 그려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분권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권 계좌가 있습니다. 단자전압 V. 이 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압과 전류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자속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얘는 직권 계좌가 되고 얘는 분권 계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권 계좌에서 전기자에 주는 자속을 파이 1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 계좌에서 주는 자속을 파이 2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가 부하 전류입니다. 그러면 가동 복권 전동기는 가동 복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자속 파이가 파이 1 플러스 파이 2의 형태가 되고요. 차동 복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속 파이가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더해지는 것은 가동이고 빼지는 것은 차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파이 2,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직권 계좌에 의한 자속인 거죠. 이 파이 2라고 하는 것들은 뭐에 관계에 있냐면 바로 부하 전류의 관계가 있다 이거죠. 부하 전류에 의해서 얘네들이 변화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것을 갖고 먼저 가동복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동복권. 이 가동복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속 파이 1과 파이 2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파이 2보다는 파이 1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뭐와 비슷하겠습니까? 얘는 분권과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권 전동기와 특징이 유사하다 이런 얘기죠. 즉 분권과 같기 때문에 얘는 정속도 전동기로 운전이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얘가 직권의 특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얘가 직권의 경우에는 무슨 가변속 전동기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직권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직권 전동기의 단점이 뭡니까? 무부하 시 자속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위험 속도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직권이 0이어도 무부하이어도 계좌에 분권 계좌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위험 속도가 되지 않는다. 즉 이 직권으로 운전 중에도 즉 무부하에도 무부하 시에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위험 속도가 되지 않는다. 왜? 분권 계좌가 있기 때문에 분권 계좌가 있기 때문에 무부하 시에도 얘는 위험 속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차동 복권을 보겠습니다. 차동 복권. 이 차동 복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신 회전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 파이분의 v-ia R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요 값이 증가해서 회전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부하가 증가한다. 그럼 회전 속도는 감소한다. 그죠? 짐이 많아진다. 회전 속도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전동기는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합니다. 근데 이 차동 복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라고 볼게요. 자,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가 증가하면 요 자속 파이 2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 파이 2가 증가하게 되고요. 자속 파이 2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 자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전체 자속이 뭐 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요거에 의해서 증가되고 얘는 감소되니까 요 회전 속도는 뭐 줄어들긴 줄어들겠지만 그거를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진 않겠죠. 또는 어떻게 보면 더 속도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동 복권 같은 경우에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전체 자속이 감소하게 되고 속도가 증가하게 돼요. 즉 부하 증가 시 속도 감소를 뭐한다? 보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차동 복권 전동기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전동기 같은 경우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차동 복권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증가하면 반대로 그 감소분을 보상해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전동기를 타여자, 분권, 직권, 그 다음에 복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부하 전류와 토크와의 관계, 부하 전류와 속도와의 관계, 그리고 속도와 토크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운전 조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동기, 직류 전동기 특성. 직류 전동기 속도와 토크와 부하 전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종류의 전동기에서 세 가지 볼까요? 타여자하고 분권은 정속도 전동기예요. 정속도 전동기. 직권은 가변속도 전동기.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이 관련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토크와 부하 전류와의 관계를 볼게요. 부하 전류.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은 토크이고요. 가로축을 부하 전류라고 보겠습니다. 부하 전류. 그러면 먼저 식부터 보겠습니다. 토크 T는 K, 파이, IA 이렇게 돼요. 그렇죠? 토크 T는 K, 파이, IA. 여기에서 먼저 타여자나 분권은 같아요. 분권과 타여자. 얘는 같아요. 토크가 전기자 전류에 그냥 비례해요. 비례한다. 얘는 자속이 일정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토크 T는 K 파이 IA에서 얘는 파이가 어때요? 일정하잖아요. 일정하기 때문에 파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게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얘를 그릴 수 있다. 비례한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뭐 I나 IA나 같으니까 비례한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는 그냥 분권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가장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쉬운 거. 가동복권 볼게요. 가동복권. 자, 가동복권도 K, 파이, IA예요. 그쵸? 근데 얘를 잘 보면, 자, 우선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는 우선 비례해야겠죠. 근데 가동복권은 파이 이퀄 파이 1 플러스 파이 2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부하 전류랑 관계 있잖아요. 직권이니까. 직권에서 나오는 자속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IA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를 해요. 뭐 완전 비례한다 이건 아니고. 그러면 가동 복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는데 얘가 증가하면 파이2가 증가해서 전체 자속이 증가해요. 그럼 토크가 얘보다는 더 커져요. 분권보다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동 복권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약간 커요. 어떤 이 정도. 얘가 가동 복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동 복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동 복권도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비례예요. 근데 얘는 자속 파이가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예요.
그러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요 파이2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속 파이는 감소하게 돼요. 그럼 얘는 IA에 비례하긴 하는데 자속 파이가 약간 감소하기 때문에 토크가 줄어들게 돼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가동이 아니라 차동, 복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네. 뭐 남았어요? 직권. 직권 전동기 남았잖아요. 직권 전동기는 토크는 뭐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언제? 자기 포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럼 제곱은 어떻게 돼요? 제곱은 그래프가 제곱 그래프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것이 직권이죠. 직권. 그러면 토크 변동률이 큰 건 뭐예요? 직가 분차. 순서대로 직가 분차. 직권, 가동 복권, 분권, 그다음에 차동 복권의 순서로 토크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토크와 부하 전류의 관계는 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는 속도와 부하 전류와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얘기가 가능하다. 자, 여기는 이제 부하 전류가 될 것이고 여기는 회전수 N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전수 N은 식으로 써보면 N은 K-에 파이에 V-IA RA예요. 뭐 직권 같은 경우에 RA, RS가 되겠지만 뭐 미미하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분권 보자 이거예요. 분권. 분권과 타여자. 분권과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전동기라고 했죠? 정속도 전동기. 무슨 전동기? 정속도 전동기. 그러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얘가 I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면 속도 당연히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가 떨어져요. 근데 타여자나 분권 같은 경우에는 자속 파이가 어떻죠? 일정합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N0라고 볼게요. 무부하 회전 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전격 전류라고 볼게요. 이렇게. 뭐 전격 전류는 항상 있을 테니까 전격. 그럼 얘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IA, RA가 증가해서 속도가 떨어져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한 요 정도 이렇게 된다. 요만큼 떨어진다고 요만큼. 얘가 이제 분권이에요. 이만큼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동복권 볼게요. 가동복권. 자, 가동복권 같은 경우에는 자속 파이가 파이1 플러스 파이2예요. 그렇죠?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요거 증가해서 요거 떨어져요. 근데 자속 볼게요. 요게 증가하겠죠. 증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파이2가 증가한다. 그럼 얘가 증가해요. 그럼 보니까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얘가 증가하고. 그럼 결국에는 N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속도가 지금 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얘는 상관없었으니까 어쨌든 속도는 이만큼 떨어져요. 근데 가동복권 같은 경우는 자속이 더 증가하니까 속도가 더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가동복권은 분권보다 더 떨어져요. 이렇게. 얘가
가동 복권이 되는 거예요. 자속이 증가하니까 속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차동 볼게요. 차동 복권. 차동 복권 같은 경우에는 자속 파이는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예요. 그럼 자속이 얘가 파이 2가 증가하면 전체 자속은 감소해요. 그럼 얘가 감소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분권보다는 속도가 어떻다? 증가한다.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가 차동 복권. 맞죠? 자, 마지막 직권 보겠습니다. 직권은 얘는 IA랑 똑같잖아요. 얘는 속도가 전기자 전류에 얘는 그냥 반비례하네요. 직권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그냥. 얘가 직권 전동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속도 변동률을 보면 직권, 가동, 분권, 차동 이렇게 돼요. 직권. 속도 변동률이 큰 순서 직권, 가동 복권, 분권, 그 다음에 차동 복권의 순서로 속도 변동률이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정적인 전동기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속도와 토크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 운전 조건. 이거는 토크와 회전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것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을 회전수 n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을 토크 t다라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면 토크는 속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때 얘는 토크 M 전동기 토크고요. 얘는 TL 부하 토크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안정적인 운전 조건이 됩니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회전 속도가 이만큼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속도를 N1이라고 보죠. 그러면 N1의 회전수에서 전동기 토크는 요만큼이고 부하 토크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전동기와 부하가 있을 때 전동기가 돌려주려고 하는 힘이 크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가 회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회전시켜주는 애가 전동기예요. 그리고 얘가 부하라고요. 그러면 지금 속도가 N1일 때 회전을 만들어주는 전동기 토크는 이만큼이고 얘 부하가 저항하는, 얘를 그냥 저항이라고 보죠. 안 돌려고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이 요만큼이라고요. 그러면 전동기의 힘이 부하의 힘보다 더 크잖아요. 돌리려고 하는 애가 힘이 더 크다고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속도가 증가. 그럼 여기에 안정적인 운전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P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지금 회전수가 이만큼이다라고 볼게요. 여기를 N2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전동기의 토크는 요만큼이고요. 부하의 토크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애가 전동기보다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부하가 더 큰 거예요. 돌리려고 하는 힘보다. 그럼 뭐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속도는 어떻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게 된다고요. 결국엔 다시 여기서 만나게 돼요. 즉 여기의 회전수에서
안정적인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얘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토크가 감소하네요. dn, dt, m. 전동기 토크는 마이너스죠, 이게. n이 증가할수록 토크는 떨어지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값이라고요. 자, 부하 토크는 dn, dtl. 부하의 토크는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하 토크는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라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네. 이게 뭐예요? 전동기의 안정적인 운전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반대로 그리면 여기는 n이고요. 여기는 토크 t라고 볼게요. 그럼 반대로 그린다는 얘기는 얘는 부하 토크. 그죠? 얘가 전동기 토크인데 반대로 얘가 부하 토크. 그 다음에 얘가 tm, 전동기 토크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요 속도 n1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하 토크는 이만큼이고 전동기 토크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부하 토크가 전동기 토크보다 크네요. 그럼 속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속도 0에 수렴하게 돼요. 얘는. 운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전동기 속도가 n2 요만큼이다라고 여기라고 볼게요. 그러면 전동기 토크는 여기 있고 부하 토크는 여기 있어요. 그럼 돌리려고 하는 힘이 더 크네요. 그럼 속도는 이렇게 가겠죠. 무한대로 간다고요. 전동기 속도가 무한해요. 될 수가 없잖아요. 얘는 불안정한 거죠. 얘를 식으로 쓰면 dn, dtl, dn, dtm 어떤 게 큰 거예요? 얘가 커버린 거잖아요. 이러면 안정적인 운전이 안 된다 이거죠. 안정적인 운전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에 있는 안정적인 운전이 되기 위한 토크와 속도, 곡선까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